자, 우리가 이제 마모셋을 할 때 이제 마모셋을 어떻게 써야 되냐, 뭐 모델링 적용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 궁금한 학생들 많을 텐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맥스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어 작업을 해서 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아하 아니지. 자, 이제 우리가 이를테면 맥스 같은 데서 작업을 한 파일이 잠깐만 보도록 합시다. 어디니? 그렇지, 여기 있다. 자, 이렇게 있다. 그래가지고 작업을 다 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한 거를 이제 그 텍스처를 내보내가지고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텍스처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텍스처 작업도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이거를 정리를 할 거냐면 저기 가서 정리할 거죠. 그 마모셋, 그죠? 마모셋에 넣을 때 임포트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여기 보면 요거 눌러서 임포트 해도 되고요. 여기 이렇게 여기 임포트 버튼이거든요. 임포트 모델. 아니면 파일 가서 임포트 해도 되고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서 임포트 해도 되고요. 이렇게, 그죠? 그래가지고 임포트 해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이 파일이 지금 여기 이렇게 띄워놨다 그러면은 이 파일을 드래그해서 넣음으로써 이렇게 넣어지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야, 지금 현재 얘는 그 오브젝트 전체가 지금 다 메테리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거를 다 불러가지고 꺼내면 이게 이렇게 드래그해서도 켜지네. 버전업 되면서 신기한 게 많이 생겨. 옛날에는 안 됐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켜지면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는 보통 이런 느낌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메테리얼 그룹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를테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그룹이 있습니다. 메테리얼 그룹 이렇게 해놓은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쫙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겁나 많이 있죠. 네. 이게 지금 썼던 메테리얼들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있는 하나하나. 근데 이제 저렇게 해서 네이밍을 해가지고 해놓으면 이쪽에 어떻게 오냐면 이런 식으로 네이밍 돼서 이렇게 와요. 그럼 네이밍 돼서 온 거에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착착 끼워 넣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여기가 벨트였다. 그럼 이제 벨트에다 이렇게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름 바꾸기 상태가 돼 있어. 왜 벨트였다. 그럼 이제 벨트인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넣음으로써 요거를 이렇게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둔 게 요 모델이고, 그리고 이 중에 바디에다가 텍스처를 넣을 때는 그럼 여기 넣을 때는 어떻게 해요? 라는 거를 샘플로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따로 만들어 뒀습니다. 보기 샘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샘플로 해놓고 여기 샘플 보면 여기 슬롯 있잖아요. 여기 이거를 이제 텍스처 슬롯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텍스처를 하나씩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들어왔죠? 자,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 어떻게 연결돼야 되냐면 여기 베이스 컬러 서페에서 작업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온 거를 베이스 컬러가 컬러입니다. 여기는 알베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알베도에 베이스 컬러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노말이라고 해서 나온 거 결과물이 있어요. 자, 노말 결과물은 노말에 넣습니다. 근데 이렇게 넣고 보면은 처음에 봤을 때 지금 그냥 보면 느낌이 조금 어때요? 이게 지금 뒤집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좀 여기가 생각해 보면 그렇겠지만 여기 눈썹 아래니까 여기 밝아야 되는데 얘가 어두워야 되는데 밝잖아요. 그러니까 주름이 다 깎고로 들어간 거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노말매에 보면 상하를 해주는 게 쥐예요. 근데 쥐가 지금 뒤집혀 있기 때문입니다. RGB 중에 쥐가 뒤집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플립 Y를 해주면 쥐가 인버트가 되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서페에서 처음 구동해가지고 작업할 때 서페에서 구동할 때 그 다이렉트 X로 할 거냐 오픈GL로 할 거냐 물어보는 때가 있어요. 그때 오픈GL로 해놨다면 플립 Y를 안 해줘도 됩니다. 마모셋은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건 그때그때 보면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생각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그냥 가끔씩 좌우를 똑같이 그 UV를 같이 쓸 때는 시메트리가 돼가지고 중간이 갈라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노말을 썼는데 중간 갈라진다 이상하다. 그럼 여기 보면 모델링 지금 선택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모델링 클릭하면 왼쪽에 선택됩니다. 여기에서 픽스 미러 탄젠트 눌러주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시메트리가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모델링을 다 저걸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앞뒷면을 다 있는 걸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마모셋에서는 기본적으로 얘가 뒷면이 안 보이는 모델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어디 보자. 얘가 하이드 해보면 그렇지. 얘도 하이드, 펜츠도 하이드. 자, 이제 보면은 이게 뒷면이 이렇게 나오죠. 원래는 이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뒷면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뒷면이 보이게 돼 있으면은 메모리를 먹어요. 이게 뒷면이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이거 그냥 원래 모델링이 와이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색깔 바꿔가지고 잘 보이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두면 와이어가 보이죠. 여기 와이어 있는 거니까 그냥 보이는 것만 껐다 켰다 하는 거니까 메모리에 부담 안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가 보여지게 되는 순간부터 면 계산이 2배가 됩니다. 왜냐면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렌더링을 해야 되잖아. 렌더링에 메모리를 쓰는 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든 게임에서 원래 뒷면이 안 보이게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줬고,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요렇게 이런 털 같은 거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털 같은 거는 어때요? 뒷면이 보여야 2배로 이렇게 풍성하게 저 뭐라 그래야 되지? 숱이 많아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꺼서 요거를 뒷면도 잘 보이게, 지금 보면은 잘 보세요. 이 뒷면이 보일 때, 자, 뒷면이 안 보일 때 뭔가 털이 뭔가 어디 뭐 쥐어 뜯긴 것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걸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리고 이제 샘플에 나머지 이게 지금 보면은 느낌이 조금 좀 별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 거 왜 그러는 거냐면 여기 러프니스와 메탈릭도 빠져있기 때문에. 나머지도 여기 러프니스 넣어주고 메탈릭 넣어줍시다. 자, 그래도 이제 조금 좀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뭔가 찰흙 같은 느낌 나고 퍽퍽하고 그런 느낌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세팅하는 거에 대한 거를 조금 설명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아직 설명 안 된 부분 마무리 설명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바디오니 여기서 여기 있구나. 자, 우리 일단 요게 왼쪽에 보면은 오브젝트 여기 그 뭐라 그러지 이거를 씬 그 저기 씬에 들어가 있는 현재 그 세팅들이랑 뭐 이런 거 하는 거 미리 보기 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그 도구 모음 같은 거 해둔 거예요. 도구 모음이라기보다 그 우리가 맥스에서 보면 씬 익스플로러라고 있죠. 이거랑 같은 기능 하는 애입니다. 씬 익스플로러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렌더 메인 카메라 이런 건 나중에 볼 거고 일단 스카이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스카이 순서대로 쭉 볼게요. 스카이는 뭐 하는 거냐면은 여기 보면 라이브러리라고 해가지고 이거 미리 보기 이렇게 돼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를테면은 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환경 바꿀 때 뭐 이렇게 Alt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회전되고 Alt 누르고 가운데 버튼 하면 이동되고 확대 축소 우클릭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보면은 Shift 누르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보면 느낌이 이제 여기 실제로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거 느낌이 드는 게 주변 환경의 요 컬러 값 있죠. 그걸 얘한테 반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를테면 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걸로 바꾸면 여기 어두운 데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바꾸면 뭐 이제 저녁 이제 밤거리 뭐 이렇게 여기 있는 것 같다. 얘 왜 푸르딩딩해 보이냐? 위에를 딱 보니까 어때요? 푸르딩딩 하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그런 느낌이 왜 푸르딩딩한지 알 수 있죠. 위에가 푸르딩딩 하니까 얘가 푸르딩딩 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위에가 안 보이니까 왜 그런지 모르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그 주어지는 이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PBR 물리 기반 렌더라고 하는 애들은 이제 환경의 세계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이 분위기 자체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인 거를 라이브러리에서 잘 찾아야 돼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나 이 느낌으로 하고 싶은데 저 느낌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서 잘 찾아가지고 해보시면 되고 없으면 다운로드 해가지고 걸어놓고 빨리 되면 좋겠는데 빨리 안 되네. 뭐 어쨌든 설명해야 되니까 넘어갈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블 클릭 해가지고 바꿔가면서 하면 된다. 근데 오늘 할 거는 이제 그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 환경 영향 덜 받으면서 작업 진행되는 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낮추고 이따가 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 컬러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라이트만 하나만 일단 샘플로 켜가지고 보면은 자 이게 오른쪽 이쪽에 위쪽에서 요 정도 잡고 이제 라이트를 여기다가 딱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를 껐다 켰다 해볼게요. 어떤 느낌이 들지? 자 껐다 켰다 해보면 이 그림자가 어두워지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켰을 때 이게 가장 어두운 상태로 빛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선생님 이거 그림자가 더 어둡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카이에서 브라이트를 낮추는 게 그림자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 뒤 화면이 어두워지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뒤 화면은 배경이 아니에요. 뒤 화면은 그러니까 환경에서 제공하는 그림자 컬러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스카이에서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라이트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게 막 브라이트 써져 있고 스카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기본 밝기를 제공해주는 라이트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기본 그림자 색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어둡게 하냐에 따라서 그림자의 그 깊이감을 내가 조절하는 거다. 그렇게 인식을 하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이걸 기본으로 다시 두고 라이트는 끄고 설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별걸 볼거 차일드 라이트 브라이트니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여기 밑에다가 라이트를 이렇게 링크를 해줄 수 있어요. 여기 밑에다가 요 밑에 딸려 있는 그 배경 그 밑에 딸리는 그 라이트들을 조절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얘는 이미 여기 브라이트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요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딱 절대적으로 딱딱 맞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였네. 예전이랑 라이트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자, 라이트 됐고, 자, 그리고 일단 꺼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백드랍 모드가 있는데, 백드랍은 뭐 하는 거냐면 뒷 배경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컬러 됐죠? 예. 그 다음에 컬러 옆에 컬러 있잖아요. 요거 뭐겠어요? 컬러. 근데 이게 뒷배경색이 딱히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뒷배경이 밝잖아요. 캐릭터가 어두워 보입니다. 뒷배경이 어둡잖아요. 캐릭터가 밝아 보입니다. 아니 이거 뭐 당연한 걸 설명하고 그러십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캐릭터를 어떻게 보여지게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이 색상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캐릭터를 나는 그냥 있는 대로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하면은 50% 그레이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딴 거 선택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뭐 막 진지하고 막 피 튀고 막 그래야 될 것 같다. 뭐 레드로 가면 되겠고, 아니면 뭐 밝고 산뜻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고,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되고, 그죠? 그런 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배경색을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캐릭터가 잘 보여야 되고 디테일도 잘 보여야 되고 뭐 그래야 된다. 그러면은 무미건조한 색을 선택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다. 얘 어두워 보여야 된다. 밝게 해주면 되죠. 밝아 보여야 된다. 어둡게 해주면 되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색상 선택은 그런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스카이가 있는데 뒤에 화면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 블러드 스카이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블러입니다. 이 블러 강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앰비언트 스카이가 있습니다. 앰비언트는 그냥 지금 현재 바탕색의 뿌연색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컬러감? 그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거 바꿔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뭔지 알겠죠, 이제. 그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위쪽이 푸르딩딩하다고 내가 말했었잖아요. 이제 푸르딩딩해 보이잖아요, 위쪽이. 그죠? 아래쪽은 요색 나옵니다. 이거 자체를 그러니까 블러를 최대까지 해가지고 나오게 해준 거예요, 뒷배경. 그래서 블러드 스카이에서 있게 해주면은 조금 비슷한 느낌 납니다. 저거랑 완전히 같지는 않은데 좀 그런 느낌 나는 거고, 이게 스카이인 거고. 그 다음에 라이트에는 이제 우리가 라이트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라이트들마다 쓰는 기법이 있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마모셋에서 간단하게 이제 저거를 다룰 때, 마모셋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간단하게 다룰 때 이제 W, E, R로 이동, 회전, 크기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맥스랑 똑같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것도 똑같아요. 가운데 거 잡고 이렇게 앞으로 뒤로 하면서 이게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살짝 이렇게 보조선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밝기 강도에 따른 거리감이에요. 이런 거. 옛날이랑 달라졌는데 뭐냐면 옛날에는 이거는 고정이고 이거 수치값으로 조절해가지고 이걸 바꿔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 라이트에 보면 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뭐 이런 걸 넣어볼까 한번? 들어갔나 지금? 들어간 거 같네. 자, 이렇게 아이씨 왜 드래그가 안 돼? 자, 이렇게 뭐, 라이트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요거 느낌대로 들어갔죠. 요거,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라이트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라이트가 이게 아니라 라이트 이게 아니라 좀 저렇게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싶다. 뭐라 그래? 모양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이트에. 라이트 앞에 뭐 쇠창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거 쓰는 거예요. 타일링 해가지고 이렇게 라이트 앞에 뭐가 있다. 나는 그걸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쓰는 거죠. 보통은 이제 나무 같은 거 아래 지나갈 때 이제 주변에 나무는 없는데 나무 있게 하고 싶을 때 이제 여기다가 나뭇가지랑 나뭇잎 잔뜩 있는 알파 같은 거 넣어주면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그거 안 쓰니까 그거 필요 없고. 라이트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타입을 정할 수 있고 컬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뻔한 거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밝기 조절. 근데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유독이 이게 거리 조절도 동시에 되는 거다. 기억을 해주고, 템퍼레이처를 넣을 수 있는데 템퍼레이처가 무슨 효과를 주냐면 온도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온도가 그냥
그냥 이게 촛불 온도일 때, 촛불일 때, 아니면 뭔가 불타고 있을 때, 할로겐일 때, 그냥 태양광일 때, 그냥 이거 뭐야, 클라우드 스카이, 그러니까 구름 낀 날씨, 블루 스카이, 이게 추울 때입니다. 이거 블루 스카이는 언제냐면 겨울에 구름 한 점 없고 하늘 높을 때, 그럴 때 생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온도에 따라서 색 온도를 변화를 줄 수 있다. 렌즈 플레이어는 뭐 렌즈 플레이어죠. 렌즈 플레이어 뭐 언제 쓰겠어요 이거? 이럴 때 뭐 후라시 같은 거 터트린 거 같은 효과를 줄 때 그렇게 느낌을 주고 싶다 뭐 이런 건데 의미 없죠 딱히. 예. 캐스트 섀도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라이트를 쓸 때 이거는 효과 라이트야, 이거는 그림자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할 때 이거를 딱 누르면 그림자 생성이 사라져 버려요. 투과되는 라이트가 됩니다. 이걸 클릭하면 그림자를 생성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에리어 쉐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뜻하는 게 그림자 쉐입이에요. 자, 이게 없다. 확대해서 살펴보면 여기에 라이트에서 이제 라이트가 굉장히 강렬하고 밀집도가 높다라고 하니까 지금 그림자가 딱 끊겨 나오잖아요. 이렇게 잘 보이게 이거를 바꿔볼게요. 잠깐. 자, 딱 끊겨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나는 끊기지 않고 주변이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좀 자연스럽게 못해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요렇게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가깝고에 따라 가지고 거리가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뭉개져야지.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게 원형으로 되게 하고 싶다, 아니면 박스 형태로 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여기로만 이렇게 하고 싶다, 아니면 여기로만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이거를 자 이렇게 멀리서 보고 우리가 라이트를 그냥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비지블 쉐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딱 누르면 이렇게, 이게 너무 얇아서 안 보이는구나. 자, 보이죠 이제? 라이트가 이럴 때 그림자가 이렇게 생성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가 거꾸로 이렇게 그럴 때 그림자가 이렇게 생성된다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도 그래요. 이거는 형광등 긴 거 있잖아. 그럴 때 이제 쉐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요 라이트도 그렇고요. 라이트가 작으면은 작은데 진짜 엄청나게 막 세게 밝게 비춰가지고 막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레이저 포인트로 이렇게 쏴가지고 그림자 만드는 것처럼 그림자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 라이트는 그렇지 않죠. 보통 한 이 정도, 어느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매우 중요하다. 자, 그리고 스팟이 있습니다. 스팟 앵글, 이거 넓게 해주는 거고요. 이거 좁혀지는 거고요. 좁혔을 때, 앵글을 좁혔을 때 뭐라 그래, 끄트머리 있잖아요. 거기를 날카롭게, 부드럽게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최대한 부드러운 게 좋겠죠.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그죠? 이거 늘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늘리고, 그래가지고 라이트의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나 이런 거를 바꿀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라이트에 대한 걸 설명을 쭉 받고요. 라이트의 종류는 그리고 나머지가 두 개가 더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스폰라이트 하나만 설명해도 나머지는 다 설명돼요. 왜냐면 자, 라이트 하나 더 설치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디렉셔널로 바꿔보겠습니다. 디렉셔널 하면 이제 디렉셔널 보면 이게 뭐만 나오냐면은 그냥 갑자기 이게 스팟이 안 됩니다. 있긴 한데 의미가 없어요. 왜? 앵글 없네 이제. 그러니까 스팟라이트 같은 경우에, 스팟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리감이 있는 라이트인데 얘는 거리감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이거 이모티콘이 아니라 뭐라 그래? 아이콘 자체가 그걸로 생겼잖아요. 얘는 무대 조명처럼 생겼고 얘는 뭐예요? 얘는 태양이잖아. 태양 같은 거, 달 같은 거,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천체 정도의 거리를 가져가지고 거리가 의미가 없는 애들 라이트 이야기할 때 요거 씁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그 정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쓰면 되겠고, 요거 되게 의미 없다. 그리고 에리아 쉐입은 의미가 있죠. 왜?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크기를 크게 확보를 해줘야 돼. 자, 그리고 이게 요렇게 들어올 때 뒤편에 이렇게 라이팅을 매겨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본 라이팅 있는 거 저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줄까? 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맞춰주고 뒤에 있는 걸로 시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백라이트 효과를 주는 거예요. 백라이트. 백라이트가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이미지 볼 때 처음에 라이트가 다 없고 그 이렇게 보여지고 그 스카이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이러면 이 진짜 뭐 안 보이잖아 아무것도. 그죠? 그래서 이제 백라이트 역할이 뭐냐면 여기 써줘야 되겠다. 백라이트라고. 백라이트 뭐 하는 거냐면 이게 키면 쉐입이 보여요. 여기 딱 나오잖아요 바로. 그래가지고 이 백라이트의 역할은 캐릭터 같은 그 우리가 특정해서 오브젝트를 잘 보이게 만들어야 될 때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엣지를 넣어줌으로써 요거를 딱 나오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밝기 조절을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라이트를 그냥 딱 켜주면 이렇게 딱 켜지면서 해당 캐릭터의 특징과 이런 거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스카이나건처럼 컬러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를테면 게임 같은 거 이제 막 설명이나 캐릭터 설명 같은 거 할 때 그 막 설명 같은 거 나올 때 그냥 보여주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 때 이제 요 정도의 라이트를 쓴다 이거죠. 얘는 뭐였어요 이거? 메인 라이트. 그리고 이제 얘네 말고 하나 정도 이제 하나나 아니면 뭐 특징에서 측광 같은 거 하나 정도 더 넣어줄 때도 있어요. 이를테면 한 요쯤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있는 화면에서 요거 눌러서 라이트 이 자리에 생성해주고, 이거 뭐 이름은 적당히 써주면 되겠는데 나는 이거 서브 라이트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라이트 서브라는 얘기지. 서브 라이트. 예. 서브 라이트 해주고 이제 온도나 아니면 색감 같은 걸 줘가지고 주변 환경에 뭐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얘가 뭐 용광로 근처에 있다. 그 주변에 막 용광로가 막 들끓고 있다. 그럼 이런 색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용광로 같은 느낌 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이제 앵글이나 뭐 이런 거 조절 잘 해가지고 너무 세지 않게 살짝만 해서 맛을 낸다 이거지. 조금 분위기 뭐 이런 거 잡아준다 이거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리고 요것도 해줘야 되고요 이런 거. 그죠? 우리가 왜 그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촬영 같은 거 할 때 실내에서 그거를 촬영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메인 라이트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게 라이트 세가지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스카이 라이트에 대한 설명 거의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요해서 봐야 되는 게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거 다 끄고 컨트롤 뭐 이런 것도 끄고 리미트 이것도 끄고 렌즈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하거든요. 자, 렌즈 필드 오브 뷰라고 해서, 자 이걸 바꿔볼 거야.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그 FPS 게임 같은 거 할 때 왜 거리감 조절할 때 이거 쓰자, 그죠? 기본이 얼마냐면 45입니다. 이거 45예요. 이거 맥스에서도 여기 보면은 이거 조절하는 게 여기 있는데 여기가 아닌가? 여기지. 여기 있지. 필드 오브 뷰 45예요. 얘도 기본이 맥스에서 볼 때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이 필드 오브 앵글은 45가 기준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 앵글은 설명 왜 합니까? 써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우리가 이게 앵글 왜곡이 적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은 인간 캐릭터라 가지고 왜곡이 45로 해도 별로 안 그런 건데, 이렇게 뭐야 왜 안 돼? 이렇게 멀리 해가지고 뭐야 왜 안, 이렇게 멀리 해가지고 이렇게 멀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크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왜곡이 막 크게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막 옆으로 막 튀어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조심하기 위해 가지고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카메라. 카메라는 여기 보면 카메라 있는데 이게 스샷인가요? 라고 하면 스샷 아닙니다.
내가 보고 있는 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보고 있는 상태로 카메라 하나를 딱 누르면 카메라가 하나가 더 생겨요. 이 자리에. 똑같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요? 라고 하면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요 카메라를 골랐냐 요 카메라를 골랐냐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는 카메라 1번 카메라인 겁니다. 여기서 요거 카메라 1번 카메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바꾼다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얘는 여기서 보고 있고 이 상태로 볼 거다. 그리고 얘는 여기서 이걸로 볼 거다. 이런 거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메인 카메라에서 설명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카메라 1번 지우고요. 그냥 하나만 쓸 거고. 막 여러 컷에서 돌려가지고 시점 저장해놓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거 눌러주면 된다. 이게.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고 세이브 프레임은 일단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이즈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 찍을 때 사이즈는 어디 있냐면 그러니까 아웃풋에 있거든요. 아웃풋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찍을 때 사이즈를 얼마로 할 거냐를 여기서 정해요. 이게 요것도 설명 쭉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거는 기본 저장 위치 이렇게 저장 위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레솔루션 이거 뭐 당연히 찍고 싶은 크기겠지. 요 오른쪽에 보면은 매치 뷰포인트랑 똑같이 할래요? 아니면 이거 밑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사이즈 프리셋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맷 어느 포맷으로 저장할 거냐 이거 확장재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있으면 덮어 쓰겠습니다. 이거고 이거 체크 안 돼 있으면 넘버링 합니다. 뒤로. 이게 샘플이 중요한데 샘플을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픽셀에서 몇 번이나 계산할 겁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이게 올라가면은 우리가 그 안티얼라이스 여러 번 먹인 것처럼 계산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알파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뚜렷해지고요. 그리고 더 정확해져요. 대신에 걸리는 시간이 증가합니다. 렌더링 하는데 걸리는 시간 뭐 그런 거고요. 트랜스퍼런시 이거 투명도 뚫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현재 선택한 객체 이외의 거는 다 반투명 처리해 버립니다. PNG 같은 경우에는 그 JPG 하면 어떻게 써요? 투명이 없잖아. JPG는 안 나오는 거지. 그런 거예요. 디노이즈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모르면 넘어가야 돼요. 그냥 안다고 막 설명하는 체 하면 안 돼. 이거 뭐 디노이즈를 뭐로 할 거냐, CPU로 할 거냐, GPU로 할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퀄리티 얼마로 할 거냐, 뭐 이런 건데 내가 봤을 때 디노이즈는 아마 그 알파에 보면은 우리가 컷 말고 저거 있거든요. 종류 하나 더 뭐 있었죠? 디터 할 때 그 저거 뭐지? 랜덤 주는 거 있어요. 그 지글지글하게 해주는 거 그거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계산해 줄 거냐 뭐 그런 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게 되게 중요한데 렌더 이미지를 누르면 렌더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거는 비디오 설명인데 비디오 설명도 동일합니다. 그 비디오는 뭐겠어요? 여기 밑에 플레이 했을 때 뭐 얘가 만약에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어디 갔냐? 이게 턴테이블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턴테이블에다가 얘를 넣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래그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하면 이거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턴테이블 할 때 이제 턴테이블 되는 거를 만약에 이제 어디 갔어? 렌더에서 이게 비디오를 해가지고 턴테이블 하면 여기가 10초짜리거든요. 10초에 프레임이 30프레임이니까 1초에 30해서 30 곱해서 3, 4면 6 6,000장 뽑네? 예. 맞나? 6,000장인가? 6만 장은 아니잖아. 6,000장 6,000장 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맞나? 10초 30프레임 10초 아닌가? 300장인가? 예. 300프레임이니까 뭐 300장 예. 그래가지고 뽑을 거예요. 산수도 못하고 뭐.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렌더 해가지고 여기 아웃풋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걸 어디서 본다? 요걸로 본다. 이거 사이즈 하는 거예요. 포커스는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되게 중요한 포스트 이펙트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 위쪽에서 이렇게 보고 여기 보면 자 이게 보여요? 이게 느낌이 뿌여졌죠? 근데 이렇게 뿌여졌을 때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뿌여졌을 때 얼굴은 뚜렷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마우스 가운데 버튼 여기를 딱 찍으면 얼굴은 뚜렷하게 나와. 나머지는 어때요? 저 뿌옇게 나오죠. 이 영화전 연출이나 뭐 그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뎁스 오브 필드 초점 맞추기 쓰는 겁니다. 안 하려면 오프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밑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 카메라 같은 거 쓰는 분들은 이거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마치 카메라처럼 그 조절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쓴다. 자, 플레이어. 아까 렌즈 플레이어 그거 관련 옵션이에요. 넘어갈게요. 안 쓰니까. 모션 블러. 이거는 애니메이션이 걸리고 있다는 거 가정하에서 쓸 거예요. 모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의미가 없고요. 그 디스토션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옛날 TV 같은 거 보면 저런 거 나옵니다. 그 주변에 좀 브라운관 같은 걸로 조사하면 그렇게 좀 바뀌는 게 나오는데 그거 관련된 옵션이에요. 자, 카메라에서 이제 디스토션에서 크로마틱 에버레이션은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자 이거를 세게 주면은 느낌이 어떻죠? 이미지가 밀리는 것처럼 보이죠. 밀리는 정도를 어디에서 조절한 거냐면 여기 레드, 그린, 블루에서 한 겁니다. 만약 이거를 빵으로 해뒀다면은 밀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최소치, 최대치 해주고 이렇게 밀어서 바깥쪽으로 이미지를 서로 밀어서 이미지가 왜곡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게 이제 디스토션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가끔씩 쓰니까 기억해두면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포스트 이펙트.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포스트 이펙트에서 하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죠. 컬러 느낌 맞춰주기. 컬러. 그러니까 뭐 밝기 뭐 이런 것도 해줄 수 있고요.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거 하이라이트. 밝은 부분 더 밝게 하기, 어두운 부분 더 어둡게 하기. 뭐 이런 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톤. 그리고 샤도우, 그리고 클리어리티. 신기하다. 뿌옇게도 할 수 있네. 뚜렷하게 할 수 있고 좋네요 이거. 자, 그리고 콘트라스트. 이 콘트라스트가 클리어리티랑 조금 비슷한데 느낌은 살짝 다른. 콘트라스트 센터, 그리고 세츄레이션. 이거 흑백이죠 이거. 진하게 이렇게 그런 거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샤픈이 있는데 샤픈은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우리가 이게 이미지 봤을 때 보면은 그냥 요렇게 요 정도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요 정도로 보이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샤픈을 매기면 어떤 느낌으로 보여지게 되냐면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 이겁니다. 차이가 있죠 오른쪽이랑, 그죠? 근데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겠죠? 조절 적당히 해주고. 그리고 이제 블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뽀얗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뽀얗게 돼가지고 이게 쨍 하고 되는 건데 이미지 위에 이미지를 더 씌워가지고 이게 밝게 빛나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블룸은 역시 많이 주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안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비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비네트는 뭐 하는 거냐면 주변에 이렇게 그 렌즈 같은 거 쓸 때 이렇게 씌워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 주는 거예요. 역시 적당히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그레인이라고 있는데 이건 필름 그레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지글지글한 느낌 나는 거 있죠? 요거 주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써요? 이거 쓸까 안 쓸까요? 안 씁니다. 뚜렷하게 하는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 샤픈 정도 써준다. 그 비네트 정도 써준다. 요 두 개 정도 써준다.
그거고, 이제 이 위로 올라와서 이제 여기에서 볼 때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커브입니다. 커브는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거예요. 이거는 커브 조절을 통해 가지고 이를테면 더 밝게,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주는 겁니다. 이게 끝이냐?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컬러별로 느낌이 나는 좀 붉고죽죽하게 좀 표현하고 싶다, 그럼 이걸 올려주면 이렇게 붉고죽죽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푸르죽죽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이걸 낮추면 푸르죽죽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영화나 드라마나 막 이런 데 보면은 그냥 그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그 막 영화나 드라마 진행되는 도중에 막 늪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막 저기 막 석양이 지고 있거나 뭐 이런 데나 아니면 뭐 한겨울인데 뭐 엄청나게 춥고 과거 씬을 회상하고 있다,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가 다 이런 거 써서 하는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렇게 해서 뭐 이런 느낌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게임 이 느낌이 그 마비노기 영웅전인가? 그거 스샷 같은 거 할 때 이 느낌 되게 많이 내거든 걔네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또 너무 과하게 쓰면은 좀 별로니까 이걸 적당히 잘 써야 돼요. 너무 세게 쓰면 안 되고. 자, 이제 이것도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일로 와라,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씩만 써주면 도움이 된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요까지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된 거고, 그리고 이거를 해둔 거를 이게 아이고 그건 나가고, 얘네 이 세이브 로드가 없었는데 생겼네. 예. 세이브 로드 해가지고 컬러 커브 이거 조절해가지고 딴 데서 쓰면은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좋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해주면 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최종으로 여기까지 다 됐다, 라이터도 다 됐고 포스트 이펙트도 다 했고 다 끝났다, 정리가 다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면 와이어 찍어야 됩니다. 와이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아까 전에 봤던 요거 있죠? 요거 해야 돼요. 요거를 이렇게 켜놓고 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너무 두꺼워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걸 낮춰야 되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렌더에 가면은 렌더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렌더 패스라고 있습니다. add new 해서 여기에서 요거 와이어 프레임을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다 추가를 해주면, 자 우리가 샘플로 하나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서 아웃풋에서 이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클릭을 해줘서 여기다가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이렇게 눌러주면 렌더를 끝내주고 이렇게 저장된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손이 좀 잘려 나온 건 우리가 이거를 체크를 안 해서 그러죠. 세이브 프레임. 그래가지고 세이브 프레임으로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 안 잘리도록 이렇게 해서 잘 넣어가지고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샷 찍을 때 렌더에서 레이트레이싱에 유즈 레이트레이싱을 켜줘야 좀 더 사실적인 라이트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키는 거 잊지 말고 켜가지고 해주고, 그리고 이제 섀도우 캐쳐라고 해서 바닥에 마치 얘가 그 가상의 스튜디오 같은 데 서 있는 것처럼 그림자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요게 있습니다. 요거 어딨냐면 섀도우 캐쳐는 이제 요거 누르고 씬에서 애드 오브젝트 한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섀도우 캐쳐 있거든요. 요거 눌러가지고 생성해주고 요거로 쓰면 좋아요. 물론 섀도우 캐쳐도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냥 뭐
투명도 조절 뭐 요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라이트를 조금만 더 조절을 해주고 이제 좀 보기를 좀 바꿔볼까요? 아, 이것도 백라이트는 켜고 얘는 끄고 얘는 켜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 레이트레이싱을 켰을 경우 눈이 너무 어둡게 보인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눈 만들 때 요거랑 그리고 요 안쪽 눈이랑 따로 만들거든요. 각막이랑 눈알이랑. 각막에 보면 지금 그림자 생성이 켜져 있죠. 캐스트 섀도우가. 요걸 꺼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금 더 느낌이 사실적으로 나오게 된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둔 다음에 라이트를 좀 더 극적으로 주기 위해서 좀 더 영화적 연출 뭐 이런 거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느낌을 줘가지고 이렇게 찍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보다 조금 더 높은 게 좋겠는데.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뚠뚠하게 해가지고 요 정도로 잡고, 그 다음에 아까는 요거를 너무 세지 않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약하게. 요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미지 와서 렌더 이미지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하면은 마지막으로 찍은 게 여기 이렇게 디테일이 상당히 살아있죠. 그죠? 찍으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